74페이지 29번부터 제12강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4페이지 29번부터입니다. 자, 29번 고로 노벽이 그 노 안에는 뭐냐면 내화물도 있고 바깥쪽에는 철피로 되어 있습니다. 노벽이 하여튼 기술 용어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안 쓰더라고요. 국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이 국부적이란 말은 부분적이라는 뜻입니다. 고로 노벽이 국부적으로 얇아져서 노 안에 지금 가스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CO 가스나 이런 노 안에서 가스라든지 철광석이 녹았어요. 이 용해물이 막 분출을 해요. 삐져나오는 거예요. 이 분출할 때의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외부에서 그 철피 쪽에서 물을 뿌립니다. 스프레이 해가지고 그 부분을 냉각시켜 준다든지. 바람구멍이라는 풍구입니다. 투와이어. 거기에 이제 지름을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냉각판이라는 게 있어요. 냉각판 또는 냉각판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삽입해서 이제 분출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보수하지 않고 샘물 나오게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자, 냉각판 또는 냉각반인데 이거 쿨링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고로와 벽돌 사이에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구리 같은 거 된 거로 그 안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노체를 항상 냉각을 시켜주고 벽돌이 깨지거나 열이 뜨겁게 올라서 침식하는 걸 막아줍니다. 동시에 벽돌을 받쳐주는 받침 역할도 합니다. 냉각반의 재질은 주철이나 구리 주물이 있습니다. 자, 요거 29번이 요거는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냉각반 또는 냉각판이라고 합니다. 자, 31번 유연탄. 왜냐면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동해에 태백에 탄광 하나를 또 이제 문을 닫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태백에 탄광 문을 닫는데 그 탄광 석탄을 물론 이제 뭐 연탄 만드는 별로 많이 안 써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동해에 가면은 삼척동에 화력발전소가 많아요. 거기에 화력발전에 이걸 보냈는데, 예, 우리나라 석탄은 유연탄이 아니고 무연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는 조금 뒤처집니다. 그래도 이제 그 태백의 그 탄광의 석탄을 캐서 썼는데, 올해로서 이제 그 문을 닫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의 이제 제철소나 이런 데 쓰이는 것은 유연탄입니다. 연기가 많이 나지요. 자, 유연탄 장시간 이렇게 쌓아두고 방치를 해둘 때 생기는 그럼 공기에 산화를 하겠죠. 석탄은 C잖아요. 산화와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석탄이 이제 산화가 되면 발열하여서 발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석탄이 산화하면 온도가 막 올라갑니다. 석탄이 산화하면 석탄 성분 중에서 그 이제 휘발분이나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있어야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고로에서는 석탄은 뭐냐면은 이제 휘발분도 있고 이런 점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점결력이 감소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석탄 성분 중에서 휘발분이 증가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두면 날아가겠죠. 그죠? 휘발 성분은.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잘못됐고요. 33번. 고로 철피의 적열 상태. 고로 철피가 뜨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냉각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고로 철피의 적열 상태 점검하는 대책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을 내놨습니다. 온도계로 수시로 온도를 측정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량의 물로, 이 소량의 물입니다. 소량물로 비등 현상을, 그게 이제 뜨거워지면 물을 조금 흘리면은 막 끓겠죠. 그죠? 비등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지금 뜨겁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조명을 불을 겁니다. 그럼 철피 색깔을 보면은
뻘겋게 달아올랐으면 이거는 저기를 상태가 있다. 신체 접촉으로 옮기고 확인하는데 이건 큰일 나지, 그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 35번. 유한 제조할 때 반응열을 이용하여 유한 건조하는 방법인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는 요즘 그렇게 이제 비료 공장을 그렇게 대량으로 많이 안 씁니다. 옛날에는 유한 비료, 그 다음에 묘소 비료가 있었어요. 유한 비료는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재련할 때 건식법에서 황산과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이걸 반응시켜서 만든 흰 결정물에 만든 겁니다. 흰 결정입니다. 물에 잘 녹고 질소 비료로 쓰입니다. 화학식은 NH4ESO4입니다. 그래서 황산 암모니움이라고 합니다. 암모니움. 그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이건 NH4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후진국은 농사가 왜 안 되는지 압니까? 북한이나 이런 나라는 비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래 요소 비료나 이런 건 많이 안 만듭니다.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우리나라 비료 공장으로 지금 제일 대단히 비료 공장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아마 광양에 가서 여수 쪽으로 한번 넘어가는데 보면 뭐가 있냐면 남해화학이라는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처음에 울산공업단지가 생겼을 때 울산공업단지의 공장이 제일 컸던 게 뭐냐 하면은 그 한국비료, 요소비료 공장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 제일 컸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화학이라고 또 울산에 비료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료 공장이 그때는 컸는데 요즘은 그렇게 이제 그러면 울산에 한국 비료 공장이 삼성 정밀화학으로 갔다가 요즘 롯데 정밀화학으로 갔습니다. 그 이제 롯데 정밀화학에서 거기에는 비료 공장 만들 때 이 암모니아를 씁니다. 암모니아, 납스타나 암모니아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도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은 요즘 뭐 프린트 잉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 뭐냐면 친환경 연료를 위해서 암모니아 NH3죠. 이 분해하면은 수소도 나옵니다.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이 울산에 암모니아 이제 우리나라는 전부 다 외국에서 사와야 됩니다. 이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저장 탱크도 만들고 이걸 이제 수소도 만들고 합니다. 그렇게 변천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철소에서도 이렇게 이제 쇳물을 녹이고 나면 건식법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황산하고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이걸 반응시키면은 유한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철소에서도 부산물로 유한 비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노는 요즘은 뭐 100m 되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로라고 합니다. 노의 형식은 뭐냐 하면 철피식, 철대식, 자립식, 철주, 철피식.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여기 간혹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철피식, 철대식, 그 다음에 자립식, 철주, 철피식. 요 네 가지. 이것도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실기시험에 나올 거예요. 노 형식 네 가지를 적으라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꺼번에 안 해야십니다. 이거는 철피식, 철대식, 자립식, 철주, 철피식 한꺼번에 안 해야지면 이런 거는 딱 표시를 했다가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시험에 들어가면 이걸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소결조업할 때, 소결조업할 때 감산, 이게 이제 고로 무슨 뭐 휴풍을 하거나 이러면은 자연적으로 소결도 양을 줄여야 됩니다. 소결조업할 때 감산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주 배풍기 댐퍼를 잡는다. 요 배풍기라는 말이 있고 댐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한번 봅시다. 배풍기는 exhaust fan이라고 하는데 공기 그 밖의 기체를 오개로 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송풍기입니다. 배기 팬 혹은 송풍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에어컨도 설치할 때 실외기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소결조업할 때 이렇게 가스나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공기가. 그죠? 이것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송풍기가 배풍기입니다. 배기 팬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송풍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댐프라는 것은 뭐냐면 덕트, 홈통 있죠. 덕트 내에 설치하여 송풍량을 조절하는 공기 조절판입니다. 덕트가 방화벽, 방화구역을 관통할 때는 그 부분에 방화 댐프를 부착합니다. 순환하는 공기 방향이나 속도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도관이 관인되게 덕트입니다. 내에 설치된 수동 혹은 자동식 장치가 댐프입니다.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결 감산하려면 주 배풍기 댐프를 닫으면 감산이 됩니다. 그 다음 장입 층후를 높인다. 여러분 장입 층후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팔레트라고 있습니다. 소결기 팔레트 둥근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그 팔레트 사이로 소결하려면 가루 철광석이 많잖아요. 그죠? 가루 철광석을 거기에다 얹으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굵은 광석, 그걸 상부광이라고 합니다. 상부광을 맨 먼저 깔면은 그게 안 떨어지겠죠. 그 위에다가 이제 철광석 가루를 깝니다. 그 다음에 석회석, 그 다음에 이제 코크스 가루를 깝니다. 이렇게 높이를 산, 이 수직편석이라고 합니다. 이 높이를 층후라고 하는데, 이 층후를 높여버리면은요, 전체적으로 소결 생산량은 줄어듭니다. 한 번에 생산하는 것은 많아지지만은 장입 횟수가 소결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장입 층후를 높이면은 소결 감산 효과가 있습니다. 장입 밀도 높게 한다. 이거 이제 빡빡하게 눌러가지고 앞장입입니다. 그 장입 밀도 높게 하면은 암만 해도 이게 빨리 소결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감산할 수 있습니다. 미분 원료 배합비를 줄인다. 미분 원료 배합비를 줄여버리면은 소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틀렸다. 그래서 미분 원료 배합비를 줄여버리면은 원료 내에서 비교적 입도가 커지고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소결광 감산 조업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37번 여기 여러분 책에는 아마 이런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참고를 하세요. 자, 39번 고로조 말기에 TiO2 이산화 티타늄 이게 이제 요즘은 KS 규격에서 우리는 티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KS 규격이 타이타늄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꾸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책에는 티탄 했다가 어떤 책에는 타이타늄에는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요즘은 타이타늄이라고 많이 쓴다는 걸 알아두세요. 고로조 말기에 TiO2 이산화 타이타늄 장입량 증가시키는 중요한 이유인 것은 이산화 타이타늄을 쓰면 노 바닥에 뭐가 뜨거운 쇳물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그 내화물이 열을 많이 받으면 파손이 되겠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노저 바닥에 이산화 타이타늄을 장입하면 노바닥을 보여줍니다. 자, TiO2는 노바닥을 보여줍니다. 철피, 탄소 벽돌 사이에 철로 만든 껍데기와 탄소 벽돌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 냉각 효율을 증대시킵니다. 노바닥 철피, 녹을 제거하여 냉각소의 냉각 효과가 증대됩니다. 노바닥 요거 관리를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노저를 보호한다라는 게 여기에서는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41번 최대 팽륜 수분. 팽륜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스웰링입니다. 물질이 용매 흡수하여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팽륜 수분은 뭐냐? 부피 비중이 최소가 되는
수분 백분율이다. 부피 비중이 최소가 되는 수분 백분율을 우리는 최대 평균 수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거 객관식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 주관식으로도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결법에서 최대 평균 수분이 뭔지 정의를 적어 보십시오. 이게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피 비중이 최소가 되는 수분 백분율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맨 밑에 금봉이 있습니다. 금봉이라는 건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를 조금 알아야 된다. 이 금봉이라는 금도 되지만 금속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금봉이라고 해놓으면 우리 도대체 뭐를 착각할 수 있습니까? 금으로 만든 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고로에서 쇳물 다룰 때 금을 쓰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거는 금속봉입니다. 금봉 사전 타입 개공 장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금봉은 금속봉의 줄임말이고, 이거 일본식 한자예요. 우리가 기술이 일본에서 들어왔거든요. 사전 타입 개공 장점이요. 사전에 타입이라는 그 타격거래가 뚫고 들어가 개공하는 것을 사전 타입 개공이라고 합니다. 금속봉으로 사전에 두들겨서 들어가서 구멍을 뚫어주는 걸 사전 타입 개공이라고.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 세대는 이런 한자를 안 쓰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거 일본식 좀 한자니까 어렵습니다. 금봉 사전 타입 개공 장점, 요거는 그래도 알아두세요. 고가의 로드나 비트 고가의 로드나 비트를 절감하고 출선 지연이 되면 안 되겠죠. 출선 지연 방지, 노화 방지에 기여한다. 요것도 금봉 사전 타입 개공 장점, 요거는 요렇게 주관식으로 실기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43번 고로조 없이 균광 그 밑에서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올베딩, 올이 광석이거든요. 고로에서 장애벌려 성분 비교적 균일하고 성분 변동 적은 것이 요구됩니다. 이 때문에 여러 종류 원료를 미리 잘 혼합하여 장입하는 것을 우리 균광 처리한답니다. 그래서 이 균광 처리를 하면 장점이 뭐냐, 몇 가지 써라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노의 상황입니다. 조업 상황을 노황이라고, 그냥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노황을 안정시킨다. 고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코커스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비용이 굉장히 가성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코커스비를 저하시켜준다. 재선 능률을 향상한다. 장애물 균일화해준다. 이것이 균광조업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45번 가동 부분 고장이 많고 누풍, 이제 바람을 거기에 이제 소개할 때 부르는데 이게 많이 셉니다. 누풍이 많은 결점이 있으나 작업이 간편하고 적은 인은 필요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한 설비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드와이트 소결기입니다. 드와이트 로이드 소결기다. 요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와있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얼마든지 이거는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나발트는 1기가 고장이 나도 다른 소결 냄비를 조업할 수 있고 항상 동일 조업 상태 유지하며 자동화 대량 생산에 부적합하다. 반면에 여기에 이제 드와이트 로이드 소결기는 적은 인은 필요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앞부분에서 상세하게 본문에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도 자세하게 알아주세요. 47번 소결할 때 코커스가 있습니다. 고로에 넣는 게 아니고 소결할 때 코커스가
입도가 굵은 게 아니고 아주 세립을 씁니다. 소결 코커스가 다른 소결 원료보다 세립인 조업상 중요 이유는 뭐냐? 적정한 열 분포를 위해서입니다. 그게 코커스가 크면은 그 코커스에서 열이 오랫도록 너무 오랫도록 유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으로 싹 분포가 되어줘야 되는데 적정한 열 분포를 위해서 소결기에서는 코커스는 대립보다는 세립이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결용 코커스는 그 밑에 다시 설명이 되지요. 연료입니다. 이거는 산화가 잘 되고 적절한 열 분포를 위해 세립을 적용합니다. 소결용 입도 약 여기서는 1 내지 1.6mm고 고로용 코커스 입도는 이거는 25 내지 75mm입니다. 이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결할 때는 위에서 이게 불이 빨리 붙어가지고 밑으로 채광석하고 열이 가해져가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결용에서는 굉장히 미립자입니다. 세립자 또는 미립자 같은 말입니다. 꼭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할 수도 없겠고 여기에서 또 이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